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의 사살 그리고 화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마음 아프게 여러 날들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북한 관광을 보내겠다고 이 촉구하고 있는 이 정부 정말 제정신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이 사살당하고 10발의 총탄을 맞고 사살당하고 갈갈이 찢겨서 그리고 그 시신을 불태우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이 또 은폐를 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고,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북한 관광을 촉구하고 나선 이 정치인들 그리고 정부, 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군은 북한이 처음에는 실종자 구조하려 했었다라고 북한 변호하고 나섰어요. 왜냐? 그래야 자기네들이 월북했다 라고 최초에 발표한 것들 발뺌할 수 있고, 그리고 왜 구조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북한 눈치 봤냐 라는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죠. 그래서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이 시를 최초 발견한 뒤에 상당 시간 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지만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되어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니, 사람을 6시간이나 물에 넣어놓고 건지지도 않고 밧줄에 묶고 다니면서 온갖 행위를 했는데 이게 구조를 하려고 했다고요? 구조를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건져야죠. 우리 대한민국 군은 구조를 그렇게 합니까? 우리 한국 해경은 구조를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래,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하다. 그럼 바로 북한에 통보를 해야죠. 어떻게 통보하냐? 국제공용 상선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거 북한 해군사령부, 해군부대, 해군 선박들, 해군 함정들 전부 다 국제공용 상선 통신망 다 듣습니다. 우리 연평도에 있는 모든 해군기지들, 모든 해군 함정들, 해경 함정들 다 국제공용 상선 통신망은 다 됩니다. 14개 채널이 있어요. 그 중에서 3번 채널 전부 개방해놓고 다 있어요. 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북한이 대응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 군에서. 또 해경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길래 이런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안타깝죠. 자, 이런 와중에 정말 이 여당 그리고 이 민주당의 국방위 관계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명도 나왔어요. 민주당의 국방위 황희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시월북 의사 100% 확신한다. 김 위원장은 그때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시월북 의사 100% 확신한다. 이건 국민일보가 메인 타이틀로 뽑은 제목입니다. 자,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서 북측이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월북 의사가 누락됐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측에 희생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자진 월북이 확실함에도 김 위원장의 대남 전통문에 해당 내용이 빠졌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공동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는 28일 이 씨의 월북을 확신하는 것은 이 씨를 발견한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과 단속청이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을 감청을 근거로 한 것이다 라며, 김 위원장의 전통문에는 이 씨를 불법 침입자로 표현하며 사살했다고 했는데 우리 첩보에 의하면 김 위원장이 월북 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전부, 통일전선부에서 우리 청와대에게 아주 격도 안 맞죠. 통일전선부 같으면 우리 통일부에 보내야지. 그러면 또 우리 청와대에다가 보내려고 하면 최고사령관 또는 국무위원장 명의로 보내야지. 아주 우리를 아래 사람 취급하니까 통일전선부라는 부처에서 우리 청와대로 이런 전통문을 보내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러고도 황공해가지고 국정원장이 직접 난동하고 안보실장이 직접 낭독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보실장이 북한 통전부 대변인입니까? 왜 자기가 낭독합니까? 국정원장까지 지낸 사람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정은이는 그럼 몰랐으니까 불법 침입자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청하고 이 내용 다 들어보면 거기에 월북 의사 표현한 거 있다라는 겁니다. 월북 의사를 표현했는지 안 했는지 그 감청 기록 다 까보면 알겠죠. 자, 그러면은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 이모 씨가 당시에 내가 이 상황에서 월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내 생존에 도움이 되겠다. 왜냐?
워낙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첨예한 상황이고 바다에 넣어놓고 지금 건지지도 않고 야 너 월북하러 왔어? 뭐 하러 왔어? 침입하러 왔어? 지금 너 지금 뭐 침투자야? 침투하러 온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은 아닙니다 하다가 뭐가 아니야 하다 보면 월북 그래 월북 알겠습니다 월북 시켜주면 뭐 잘 살게 해줄게 라고 예예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부 다 6시간이나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시기에 이미 미국에서는 지금 사살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이미 미국 정보당국에서 우리에게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몰랐다 라고 김정은 쉴드 쳐주기에 이렇게 바쁜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정당입니까? 아니면 김정은을 대변하기 위한 조선노동당 이중대입니까? 뭡니까 이거? 그런데 여기에 이 여당의 중진 아주 이 사람 아주 욕 같은 거 잘하죠. 최근에도 그 SNS 공개가 돼가지고 아주 더러운 욕 했던 거 지역 건설업자에게 더러운 욕 했던 거 보였던데 저는 같은 남자끼리 욕 좀 저도 평소에 친구들하고 욕합니다. 그래서 그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하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캐나다에서 온 그 사기꾼 여자하고 해가지고 이 보수 언론을 완전히 죽이려고 사기꾼 노름했던 거 거기에 같이 손들어주고 사진 찍고 정말 이 깨춤 추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4선 5선씩 되는 의원이라면은 그거는 내가 참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했다. 그 부분은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정리 잘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 이맘때 종전선언 기대를 우리가 했는데 결국 무산되었다. 지금일수록 더 종전선언 결의안을 채택할 때다. 종전선언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 보류하거나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평화선언해야 하고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2018년에 종전선언이 됐다면 불행한 사태가 없었을 것이다. 종전선언은요, 북한이 우리에게 침략 의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우리를 몇 번이나 멸망시킬 수도 있는 핵무기를 거의 100개 가까이 가지고 있고 그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종전선언을 합니까? 그러면 북한이 어떤 식으로 우리는 핵무기를 해체하고 그리고 이 국가 제도를 종전선언에 걸맞는 그래서 병영국가가 아닌 정말로 보통 국가가 되어서 도저히 북한 같은 나라가 우리를 침략할 수 없겠구나 라는 느낌을 신뢰를 우리에게 줘야죠. 그러나 북한은 지금 현재는 군정이 통치하는 그런 군정국가 아닙니까? 이 군정국가를 뭘 믿고 지금 우리가 종전선언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2018년에 종전선언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2018년 직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화염과 분노. 전쟁할 뻔했지 않습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2017년 1년 동안 지금 6.25 이후에 가장 위급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때는 정말 전쟁할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정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종전선언 한다고요? 머리에 이상한 거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욕만 잘했지. 자, 그런데 정치인이야 표 먹고 사니까 표를 위해서 저런 소리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공무원은 뭡니까? 그리고 대학 교수 출신은 뭡니까? 최정권 외교부 1차관 청와대 비서관 하다가 지금 외교부 1차관 됐는데 이 사람은 연세대학교 정외과 교수였죠. 문정인의 측근이었다고 합니다. 자, 최정권 외교부 1차관 비건 만나러 갔다 왔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비건의 카운트 파트너였죠. 한반도 워킹그룹. 그리고 김현종 안보실 제2차장 생긴 거 봐도 결코 성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강경화하고 이 영어로도 싸우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줄줄이 미국에 가면서 계속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에게 촉구를 했다 이거예요. 물론 외교부는 뭐라고 하냐? 공식적으로 그러지 않았다. 이 외교 상황에서 공식적으로는 뭐냐?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문서로 안 남기고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협의된 상황이니까 문서로 남기지 말자 라고 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안 한 거죠. 어디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 고위 관료 최고위급들이 여기 지금 장관급도 있으니까
이런 최고위급들이 계속 미국의 담당자들과 종전선언 촉구를 하고, 이 상황에 대한민국 국민이 비참하게 화형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이게 말이나 되는 그런 짓들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와서 저는 이거 보고 정말 이 사람들은 구제받을 수 없는 종자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국민, 그리고 어쩌면 아주 높은 확률로 자기네들의 지지자였을 수 있는 이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고 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을 당했는데, 그런 집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기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이 상황에서 국민 하나라도 더 북한에 보내겠다는 여당입니다. 뭐냐? 더불어민주당은 9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북한 관련 결의안 4건을 일괄 상정한 뒤에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4건의 결의안은 최장 90일간 여야 논의를 거친 뒤에 민주당이 통과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상정된 결의안은 민주당 김경엽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123명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코로나19 대북 인도적 협력 촉구 결의안,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등 46명이 발의한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 등 4건으로 연락사무소 폭파 규탄 결의안을 제외한 3건은 민주당 추진 정책이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9월 28일 오늘 우리 국민이 북한 영해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무참하게 잔인하게 훼손당한,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이 9월 28일 날 우리 대한민국 여당이, 정부 여당이 이런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겁니까? 설사 미리 준비해 놓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연장시켜야죠.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아니, 금강산 관광을 가셨다가 조준 사격을 당해서 무참하게 사살당한 박광자 씨에 대한 이 상황, 아직도 북한은 발뺌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안전조치 명확하게 설명한 적도 없는데 뭘 믿고 지금 우리 개별 관광을 허용하겠다는 겁니까? 개별 관광 갔는데 이런 식으로 너 월북하러 왔지? 그런데 지금 코로나 있는 것 같아. 죽어. 라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또 월북하려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또 여론몰이 할 겁니까? 정말 이 사람들 정신이 너무나 북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사물이 판단이 안 되나 봐요. 이지를 상실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좀비도 아니고 뭡니까 이 사람들. 그런데 저는 이 보면서 더 또 기분 나쁜 것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등 46명이 발의한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 46명이 발의했다 이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이 46명밖에 없습니까? 이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못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뭘 믿고 여기다 힘을 실어줍니까? 아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자당의 동료 의원이 자기가 직접 못했더라도 동료 의원이 이런 걸 발의하면 당연히 서명하고 사인해줘야죠. 힘을 실어줘야죠. 힘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힘을 보태주죠. 당명만 국민의 힘을 하면은 국민의 힘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나머지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여기다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사인했습니까? 정말 희한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우리 모든 것들 사실은 다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북한 여행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당 그리고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 관철을 위해서 너무나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세계 각국의 북한 여행 정책은 어떠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87호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량의 현금 유입,
이런 것들이 될 것을 우려해서죠. 왜 대량의 현금 유입이 되나? 일단 뭐 관광 가면 돈을 쓰니까. 또 그리고 이거하고 맞물려 있어요. 한국은 이산가족 상봉 형태로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가면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많은 이 뭉칫돈을 이산가족, 북한 가족에게, 친지에게 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량의 현금이 유입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2087호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875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작사업 금지 규정 적용. 그리고 여기 또 세부안에 보면은 그 예에 보면은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PC 이런 것들 가지고 가는데 이 휴대폰이 요즘 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담길 수 있습니까? 제 휴대폰만 해도 500기가의 정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500기가의 정보면 뭐 대한민국 모든 정보 사실은 다 넣을 수 있죠. 사진 안 넣고 텍스트로만 한다면 그 정도인데 그런 것들 가서 잊어버렸다고 놔두고 오면 이 어마어마하게 뭔가 이걸 가지고 합작 사업 같은 이런 사업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2375에서도 북한의 관광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미 국무부도 마찬가지로 원비어 사건 해결 안 됐죠. 원비어 지금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푸에블로호 지금 가족들 그리고 본인들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배상금이 지금 북한에 청구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납북자 가족들이 지금 소송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 국무부도 북한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하고 국교를 맺은 나라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도 북한을 여행주의국으로 만들죠. 그리고 북한에 가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주 고액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이 위험하다 이거예요. 유럽연합에서 봤을 때도 스웨덴, 뭐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에서도 봤어도 여기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뭘 믿고 여기다가 갑니까? 그런데 현 정부는 북한 여행 정책이 이렇죠. 현 정부 출범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 박광자 사건 해결도 안 되는데 재개를 추진하고 있죠. 이산가족 상봉 형태로 개별 관광을 추진합니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개별 관광 제재 면제를 요청합니다. 우리만 좀 면제해 주세요. 한미 워킹그룹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자, 국민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우리 정부가 이제는 또 다른 국민들을 사지로 내몹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직 이 정부만 지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식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수십 %가 있어요. 정말 뭐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저하고 똑같은 이런 애국심을 가진 분들로 계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5%만 이 정부의 환멸을 느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주주의 다수결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거 빨리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항상 기억해야 하고 항상 주변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 북한에 빨리 보내주고 싶어서 결의안 채택하는 이런 자들 와우 놀랍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